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또 이렇게 된지 모르고 또, 예, 해피 뉴 이어.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거, 뜻하는 거 다 이루시는, 올 한 해, 멋진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자, 우리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 책으로 함께 한다, 그죠?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가? 우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눠본 주제인데, 여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충분히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그죠? 가난한 사람이 자꾸 자꾸 더 힘들어져 라고 우리가 다 명확하게 인지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과 솔루션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페이지부터 가면 자,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솔루션, 해결책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이 격차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빈부격차. 이 격차는 줄 거 볼까요? 도덕적인 위기이자 사회적인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이 격차가. 이게 이제, 이게 약간 느껴지세요? 도덕적인 위기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격차가. 부럽네. 너무 좋겠다. 가 아니라 도덕적인 위기.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면 한 번씩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또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뭐 때문이다? 빈부격차에 의한 뭐 때문에 도덕적인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상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일, 이 격차에 대한 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다 느끼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당신이 보느냐. 세상이 이러니까 힘드니까 A라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줘야 돼. 물고기를 나눠줘야 돼. 라고 하는 어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빨리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도덕적인 위기, 사회적인 시한폭탄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해결책이 낚시하는 법을 가리키면 돼. 빨리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라고 보고. 자, 이 빈부격차에서 도덕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시한폭탄이 인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물고기를 나눠줘야 돼. 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솔루션, 물고기를 나눠주는 해결책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B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란 사람에게서 빈부격차야?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든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계속 지금 문제보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 문제가 자꾸 줄어든다, 문제가 자꾸 커진다. 굉장히 이게 계속 더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 문제 속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어. 나라는 사람은. 이라고 여러분이 관점을 두시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어요? 낚시하는 법을 너무 배우고 싶겠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구든지 물고기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A, B 어느 쪽인지. 그래서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거 우리가 빈부격차에서 도덕적인 위기, 사회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어떤 생각에는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가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물고기를 주어야 한다는 거에서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7페이지 밑에 보시면 무모함이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과는 다르기를 기대하는 거. 우리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근데
많이 했고 또 너무 잘 아는데 오늘의 나를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철저하게 분석해 봤는가? 나는 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여기 한번 8페이지.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 구시대적인 조언. 1번 학교에 다니고, 2번 일자리를 구하고, 자, 3번 돈을 저축하고, 자, 4번 빚에서 벗어나고, 5번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5개의 조언에서 이게 이제 구시대적인 조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구시대고 나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개를 그렇게 생각하냐? 자, 1번 학교에 다니고 그래 학교는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 다니는 그 시간 혹은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지? 그렇다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지? 지금의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지? 그럼 지금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유 학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번 셀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2번 일자리를 구하고. 학교 졸업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일자리 구해야지. 지금 고등학생이야?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일자리 구해야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야 되니까. 자, 2번 여러분은 뭐 학교를 다니고 있든 현재 어떤 거든 누군가에게 일자리 구했어? 라고 물으려고 하는가. 그죠? 한번 셀프 체크.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 일자리를 왜 구해? 내가 만들어야지. 일자리는 구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셀프 체크 해보면 되겠죠. 3번 돈을 저축하고. 지금 돈을 저축해야지. 돈을 저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가? 돈을 투자하고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돈은 저축하는 겁니까? 돈은 투자하는 겁니까? 셀프 체크. 누가 옳고 그른 은 없어요. 그죠? 각자의 다 생각이니까. 자, 빚에서 벗어나고. 미치겠다. 깝깝해 죽겠다. 내가 빨리 이 빚만 없으면, 이 빚만 없으면 너무 속이 시원하겠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빚을 더 내지?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더 쓰지? 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빚을 내주나? 누가 나에게 빚을 내주나? 난 어떻게 하면 빚을 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가? 나 이 빚 빨리 갚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죠?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묻어두고 전혀 그다음부터 생각 안 하고 10년 뒤에 열어보지 뭐 이런 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이렇게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가? 자, 이 5가지 구시대적인 조언 우리가 너무 찰떡같이 너무나 맞는 말, 이 말이 정석인으로 배웠다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학교에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다닌다. 이상하게 그런 거죠. 학교에 당연히 다녀야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알게 됐을 때, 제일, 정말 기분 나쁘다, 신경질 난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나는, 어, 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당연히 누군가 밑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어, 되게 두렵지만 창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 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당연히 직장을 구해야 된다 생각했고, 이왕이면 나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 좀 남들이 봤을 때 혹은 내가 봤을 때도 좀 커서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외에는
어떤 생각도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안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남 밑에서 일할 준비만 한 거죠. 남 밑에서, 누구 밑에서 일할 꼴을, 누구 밑에서 일할 꼴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세월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애썼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일자리를 당연히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돈을 월급을 받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해서 1번 뭐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빚에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노후를 그냥 내가 원하는 편안하게 산다. 이게 너무나 완벽한 삶처럼 보이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변한 세상만큼 지금부터 앞으로 또 더 변한다 안 변한다? 또 더 변한다. 또 더 변한다. 그래서 이 구시대적인 조언 1, 2, 3, 4, 5번 vs 나는 학교에 다니는 거는 학교 말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1번은 그대로. 일자리를 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일자리를 만들고. 어, 그죠? 그럼 바꾸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구시대적인 조언의 글 옆에 여러분의 솔루션을 적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솔루션 한번 꼭 적어보고 넘겼으면 좋겠다. 자, 9페이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교육.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째서 구시대적인 생각인가?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다 아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 자, 보세요. 세계화로 인해서 블루칼라 근로자의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졌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일자리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겨갔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도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뭐 이런 거. 물론 지금 한국이 조선업에 대한 아주 핵심 기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또 호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중국,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겨갔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것을 보기가 어렵다. 또한 로봇의 부상으로 인해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고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그죠? 자, 로봇의 부상. 오늘 해로 넘어가지 않는 일자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다. 지금 어, 물어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어쨌든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놀랬잖아요. 로봇한테 하시겠습니까? 사람한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담을 하는데 로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한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로봇한테 하면 어째 되고 사람한테 하면 어째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저한테 뭐랄게요? 아, 사람한테 하면요. 뭐랍니까? 뒤에 후유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일주일이 걸리고 사람한테 하면 회복이 일주일이 걸리고 로봇한테 하면 하루래요. 회복이. 그래서 로봇가 더 비싸더라고. 수술 비용이 로봇가 2배 비쌌던 것 같은데요? 비싸고 사람한테 하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회복이 일주일이 걸리고 로봇한테 하면 하루면 뭐 거의 다 뭐 걷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로봇요 하고 이제 로봇을 기다리는데 로봇은 수술 날짜가 저기 뒤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이랬습니까? 다 로봇 한다. 다 로봇.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았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사람한테 하면 얼마나 기다리면 내일 할 수 있다. 내일 사람한테 하면. 그죠?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아니 얘기로만 듣다가 제가 실제 경험을 하니까 엄마야 싶더라고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또, 어제는 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셔서 커피 한 잔, 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식당은 식사를 한 모든 사람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 너무 좋다고, 이제 2층에 카페 올라가서 커피를 준다길래 받으려고 하니까 로봇 커피더라고. 찡 로봇 손이 나와가지고 커피를 저희한테 타서 주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식당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승패를 좌우하는,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노동력이 그 가게, 뭐 그 기업을 의 승패에 해당하는 고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건비, 우리의 노동력을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했느냐가 기업의 승패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은 앞으로도 무조건 로봇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없다. 내 직장은 괜찮겠지. 지금 나는 사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플의 주요 제조업체인 폭스콘은 최근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100만 대의 로봇을 주문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의 부채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솔루션, 학교에 가고, 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대학을 가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졸업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이게 공식적. 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맞을 때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 꼴이 아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죠? 학교를 간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갈 이유, 왜 학교를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구시대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든 것 중에 1번, 2보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가 없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뭐예요? 일자리를 구해서 갚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맞지 않는 조언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저축하는 사람은 패자다. 패배자. 그죠? 패배자예요. 왜? 옛날에 100만 달러의 예금이 10% 이자. 요 정도 이자면 8%대만 넘어가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기준이 뭐라고요? 8%, 8%. 8%. 적어도 내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세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 플러스 이 세금이 통쳐져, 그죠? 그게 몇 프로라고요? 8%, 8%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다면 괜찮죠? 근데 과거에는 15%나 됐어요. 당연히 할 만하죠. 해볼 만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100만 달러에 1.5%, 1.5%.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저축하는 순간 그냥 은행으로 가는 순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으로 가는 순간. 그러니까 세 번째, 조언, 돈을 저축하고는 그냥 패배자가 되는 솔루션이에요. 어떻게 해요?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반드시 투자. 그래서 8% 이자대를 넘기셔야 돼요. 8%. 아니면 6%. 6은 무조건 넘기셔야 돼요. 6은. 그래야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1년을 혹은 2년을 3년을 애써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뚝 받았는데 어머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액수는 그대로이지만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자산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이제 부자빠, 그 부자빠 가난아빠에서 했다. 그죠? 여러분, 집이,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얘기가 뭐, 될 수 있어. 왜? 누군가는 자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돈이 들어오면. 내가, 집이라는 것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그런데, 집이라는 것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러면, 그죠? 론이 없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다? 부채로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집이 자산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레버리지 부채를 이용해서 빚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고 그죠? 그 집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 자, 부자아빠 가나아빠 20주년에서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놨다. 그래서 경제학은 금융교육이 아니다. 자, 우리 애들이 대학에 가서 굉장히 훌륭한 경제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 라고 누군가가 또 반론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 경제학은 금융교육이야. 그냥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당신의 삶이 윤택한 금융교육은 다르다는 거죠. 두 명의 경제 철학자, 칼 마르크스와 아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본인은 되게 많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또 써 있고 자 16페이지로 가볼까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 일하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학교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왜? 결국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그걸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은 왜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해야지라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넌 학교에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그 말은 원래는 어떤 말이다? 어, 여기도 뭐라고 썼어요?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노동력을 파는 노동력 말고는 팔 것이 없는 어, 뭐 시간 말고는 팔 것이 없는 시간과 노동 말고는 팔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가 되라고 조언하는 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는 거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죠? 그러니까 뭐 사장님 되라고 여러분이 취직해다 하라 뭐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노동력을 파는 라고 하지만 저 밑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단어 생각.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연락받기 힘든 가난하게 사는 가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자, 근데 여기서 이 밑줄 그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봉급 생활자는 생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봉급 생활자가 최악인 이유는 봉급 생활자가 그것도 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봉급 생활자가 최악인 이유는 뭐예요?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 20년, 30년 너무나 그 안에서 훌륭하게 인정받으면서 쫙 멋지게 했다 하더라도 소유하지 않는다. 여러분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선택했어요. 근데 리치와 제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소유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소유.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리치와 제이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비누치약 샴푸린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죠. 부자죠. 어. 그럼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어? 우리 비누치약 샴푸린스 안 만들잖아요. 네트워크를 생산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회원번호에는 네트워크를, 피누치아 샴푸리스를 쓰는 네트워크를 생산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의 회원번호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원번호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죠?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계속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생산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번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깨꼬닥하고 죽었어요. 뭐가 상속됩니까? 정확하게 제 회원 번호가 상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원 번호가 1, 2, 3, 4, 5, 6, 7이다. 그러면 1, 2, 3, 4, 5, 6, 7에 지금은 박주희의 이동훈이 있지만 내가 깨꼬닥 죽어서 우리 아이에게 상속이 됐어. 그러면 1, 2, 3, 4, 5, 6, 7 회원 번호 그 밑에 내가 생산해낸 네트워크는 그대로 있는 그 상태로 내 회원 번호 옆에 제 이름 이동훈 박주희가 지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가는 겁니다. 들어간다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번호가 상속됩니다. 그 번호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한 네트워크를 생산해낸 결과물이 있는 거죠. 내 소유 안에. 그래서 그게 내 아이에게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내가 대단하게 보려고 치면 이 이상 대단한 게 없어요. 그죠?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아니라 진짜 이 우리가 선택한 비즈니스의 본질을 여러분이 낱낱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혹은 그냥 이번 달에 100만 원 나왔으면 좋겠다. 나 모르겠고 뭐 BB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소 10년 이상을.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고개를 자꾸 들어. 고개를 들어서, 나 3년밖에 안 보이는데, 5년 보자. 5년밖에 안 보이는데, 10년 보자. 자, 우리 새해에는 10년 뒤에 내 모습이 훤하게 보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위해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돈을 생산해내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 돈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자본가, 즉 토지 산업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 그냥 시간, 그냥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력을 잘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육은 받았어. 성실해야 돼. 어? 성실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류의 교육은 우리가 다 받았어. 그런데 뭐는 받지 못해서 결정적인 거. 생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훈련은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18페이지. 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어, 간단하게 말해서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적 금융위기는 밑줄 거 볼까요? 어디서 시작된다? 학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학교를 아무도 안 다녔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이 룰 있죠? 학교에 가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래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빚을 갚고, 이런 루트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100이면 100 학교를 가고 일자리를 구하고 저축을 하고 빚을 갚고 여기에 그렇게 음, 이렇게 마음이 안정적일까?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은 거야.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어디서 들었나? 학교에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학교에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 미국은 교사의 교육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자 19페이지. 아까 우리 그 두 명의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인랜드라는 사람이 현실을 회피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또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일단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어. 그지? 근데 현실을 회피할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10년을 피할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10년이면 그냥 밑에 있어요. 구렁텅이. 음.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머리 아픈 일? 몰라. 일단 우리가 낙타가 그냥 타조가 머리 그냥 땅에 파묻는 것처럼 회피할 수 있지만 이 거대한 물결 있죠.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오는 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엄청난 빈부격차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